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전에 그 댓글이나 저희 단톡방에서 이 개인연금 관련해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연금에 대한 뭐 영상이나 자료들은 많은데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도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아주 간단한 거 꼭 알아야 될 거 위주로만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은 이제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요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은 국민이라면 모두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공무원이신 분들, 뭐 군인이신 분들, 뭐 선생님이신 분들 직업에 따라서 또 특수직역 연금이 뭐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DB형하고 이제 DC형이 나눠지죠. 그리고 이 DB형은 뭐냐면은 확정급여형. 내 월급이 오르는 것만큼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그 이제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 DC형은 그에 반해서 내가 직접 그 자금을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DB냐 DC냐 고민을 할 때 내 직장이 월급을 잘 올려줘가지고 쭉쭉쭉쭉 월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DB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요. 나는 그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수익을 더 낼 자신이 있다. 아니면은 나는 임금이 뭐 거의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DC형으로 해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좋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다 DB, 99%가 DB로 돼 있고 이제 그런 성과급 같은 거 들어오는 것만 이제 DC형으로 들어가게 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이제 절세 효과 때문에 일단 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이제 개인연금, 개인연금이 중요하죠. 개인연금이 이제 헷갈리는데 일단 가장 핵심은 이제 연금 저축 상품들이죠. 연금 저축 상품들이고 이 연금 보험하고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우선은 이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10년 이상 이제 하게 되면은 비과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는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좀 자산이 많은 분들의 뭐 상속이나 여러 이슈로 인해서 연금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선호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친척의 부탁으로 뭐 변액연금보험 이런 거 지금 신입사원 때 가입한 것들이 좀 있는데 벌써 만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가 막 10 몇 프로씩 나가요. 14%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10만 원을 내면 한 14,000원, 15,000원이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내 원금이 10만 원 넣자마자 8만 5천 원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그 복리 효과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금 보험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금 저축 상품들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IRP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퇴직금,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을 할 때 이 IRP 계좌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세하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제 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연금 저축 펀드 그리고 IRP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고 뭐 그런데요. 두 가지가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 가능한 상품이 이제 국내 상장 ETF 그리고 펀드 이런 것들 가능하고 불가능한 상품은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개별 주식 아무래도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이제 그 계좌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 개별 주식 같이 좀 고위험 상품들은 매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두 개가 이제 통합으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예금 상품의 매수가 불가능하고요. IRP는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매수가 가능을 합니다. 이 세액공제 한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냐?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데 이 연금저축펀드로는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든 싫든 내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이 IRP 계좌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IRP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계좌도 채권을 30% 정도는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를 갖고 이제 좀 뭐 고위험 상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조금 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전부 다 주식형 뭐 ETF로 다 운용을 하고 싶은데 IRP로 하게 되면 30%는 안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좀 싫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를 더 이렇게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형 ETF 최대화를 위해서는 IRP엔 300만 원만 넣고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야 하냐? 그 가장 중요한 혜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세액공제입니다. 일단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건데요. 연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5,500 이하일 때는 무려 16.5%, 148만 5천 원. 연소득 5,500 초과이면 13.2%, 118만 8천 원. 이게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당해년도 이게 1년, 2년 이게 복리로 장기간에 누적되면은 이 수익률까지 따지면 이제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또 세액공제 되는 데까지 넣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세액공제 없이 이제 납입 한도가 1,8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더 넣을 수 있는데 더 넣는 분들도 계세요. 더 넣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넣을 여력이 없죠. 일반적으로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900만 원 넣기도 빠듯하다. 그래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죠.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 이러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일단은 소득세를 떼질 않으니까 우선 내지 않은 소득으로도 수익을 이제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일단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 연금을 수령할 때 이 과세가 저율로 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이 69세 이하일 때는 5.5%,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4.4%, 80세 이상은 3.3% 이렇게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 그런 점입니다. 물론 요 아시다시피 이건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다행히 조금 늘어납니다. 1200이었는데 연간 1500만 원까지 좀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율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의 개인연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건 부과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부과될 리가 없다. 이거 부과되면 개인연금에 누가 돈 넣냐. 이런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는데 아무튼 현재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아까 1,800만 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개인연금에 맥스로 넣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을 뭐 배당주에 넣든 은행에 넣든 어디에 넣든 간에 건강보험료에 이제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개인연금을 최대로 운영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를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IRP에 연 900을 넣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회사에서 저희는 매칭 그랜트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IRP에 일단은 맥스로 일단은 넣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저도 사실 연금만큼은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채권, 예금 등에도 뭐 같이 막 투자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 연금 계좌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일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주식형 ETF 최대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에 600 넣고 IRP에 300 넣는 게 뭐 유리하긴 합니다. 저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지금 현재는 국고채 30년에 40%, 인도에 60%. 둘 다 수익 중입니다. 인도 최근 너무 괜찮았고요. 그리고 국고채도 최근 괜찮았네요. 세 번째, 어차피 나중에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세이연 복리효과, 저율과세를 통한 혜택, 건강보험료 산정의 유리함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그냥 확률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최소 연 900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내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1,800만 원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900 넣기도 빠듯하다.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저는 개인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정도로 연금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중개형 ISA도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